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태풍 위투로 이 사이판에 발이 묶었던 한국 관광객들 주말 동안 대거 입국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죠. 지금 로또 당첨된 느낌이고요. 네, 사이판 내 유일한 공항이 이착륙이 좀 어려우면서 우리군 수송기까지 이제 투입된 상황인데 이러면 오늘쯤 해가지고 모든 이제 관광객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24일 날 이제 사이판 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 이착륙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비행기가 못 뜨니 사이판에다 묶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수송기까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네. 군 수송기가 이제 80명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수송기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군수송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괌까지 갑니다. 그럼 괌에서 이제 우리 국적기를 타고 들어오는 건데 네. 27일, 28일, 그러니까 토일 동안 한 580명 정도가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1,600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아직 우리나라 국민 1,000명 정도는 사이판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군수송기는 투입이 될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적기가 4대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괌에서 이제 어쨌건 최대한 빨리 무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좀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면 오늘 중에는 전부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판에서 돌아온 관광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봇대가 다 넘어져 있었고 고압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닥에 깔려 있었고요. 집은 다 지붕이 날아가고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희 애가 태풍 온 날부터 열이 나가지고 다른 분들도 워낙에 인삼도 태국 여행도 많고 노약자도 많아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겠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방송도 안 나오고 비상 대책도 없고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트라우마 생길까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네, 아이가 있으신 분은 정말 더더욱 맞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4대 국적기가 남아있는 국민들을 대부분 데려올 예정인데요. 그런데 어제 급파된 네. 이 국적기 안에 외국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었는데요. 258명을 태우고 돌아왔는데 예. 그중에 우리 한국인은 93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였나 봤더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예. 조금 이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약된 손님의 순서대로 이제 탑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발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새롭게 그다음에 국적기이기 때문에 이게 상업용 민항기지 않습니까? 민항기죠. 군용기면야 당연히 외국인 국적은 안 됩니다. 예. 한국인만 타십시오 할 텐데 이게 민항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약된 보딩대로 이제 탑승을 하다 보니 예. 중국인들이 더 많이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오늘도 4대의 국적기가 운항을 해요. 지금 제주항공이 2대, 티웨이 항공 하나, 아시아나 항공 하나 예. 이렇게 4대가 움직이면서 아까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예. 800에서 900명 정도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다 데리고 올 텐데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관광객이 섞여 들어오는지 예. 우리 국민만 들어오는지 그렇다면 조금 이 비상 재난 시에 우리 국민 수송 시스템에는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군수송기가 여러 대 가서 다 실어와야 되는 그것도 상황이니까 안 되고. 이거는 또 정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민간과 정부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예. 향후엔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어쨌든 자국민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 만약 자국민 우선으로 해서 먼저 예약된 외국 손님을 안 받는다. 배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나라에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아시아나만 우리가 비판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정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경계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차 판단이 참 어려울 쉽지 것 같은데.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이판 태풍이 지나간 뒤에 또 네. 지진까지 났네요. 사실 거의 엎친 데 덮친 격 예. 상황이었는데요. 이 지금 위투의 최대 풍속이 시속 290km였습니다. 시속. 네. 예.
그러니까 뭐 전신주가 뽑히고 야자나무가 뽑혀서 누워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날아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현지 가이드 얘기로는 지금 가로등이 한 400여 개가 뽑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그렇게 휩쓸고 간 상황에서 진도 5.7에 또 강진까지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불고 밑에서 땅은 흔들리고, 그러니까 불도 전부 다 전기도 나간 상황이었으니까 이 현지에 있었던 우리나라 관광객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현지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그 관광객 얘기로는 월드리조트 6층에 있었는데 우리 다 나간 다음에 밤에 갑자기 유리창까지 전부 다 깨지면서 물이 들어올 정도였다. 바람이 너무 세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셨겠네요. 이 사이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음식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우리 리포트 보실 때 로또 당첨된 기분이에요.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순서가 뽑힌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젊은 대학생들은 건강하니까 후순위.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부상자들은 먼저 실어주지만 그 부상자들의 경우에도 이 노약자가 있다. 그럼 노약자와 보호자 한 명까지 되고 가족 단위로 갔는데 이상 가족 돼서 돌아오게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체류자들은 언제 자신의 이제 항공편 순번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 사이판에 지금 24일부터 치면은 닷새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29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주거 환경이 쾌적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부서지고 깨지고 전기 안 들어오고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그러면 지금 주유소도 대란이에요. 택시 기사들이 휘발유 넣는데 한 4-5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차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럼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분들은 아까 좀 와닿는 게 트라우마 생길까?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아까 생지옥이라고 백성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그 생지옥에서 지금 1시간도 견디기 힘들 텐데 하루, 이틀, 사흘 이제 견뎌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오늘 모두 다 이 국내로 돌아와서 건강검진 다 받으시고 가정으로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기원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 군 수송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제 애국심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군인들도 애잡수셨고 외교부에서도 협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무사히 나오는데 계속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반도 못 나왔으니까. 자, 올해는 이 재난이 발생을 해도 보통 재난이 아니라 아주 맞습니다. 심각한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군용기가 수송기가 간 거는 우리나라만 그렇나요? 다른 나라는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요. 그 보시면 공항 폐쇄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9월 4일에 태풍 제비 영향으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한번 폐쇄가 됐었죠. 그 당시에 한국인 50여 명 정도가 고립이 됐었는데 사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공항이 폐쇄가 돼도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프라가 네, 그렇죠. 여기서 군수송기가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번에 사이판 같은 경우는 이 공항이 폐쇄되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판 같은 경우 간 거고요. 9월 30일에 또 태풍 짜미로 또 일본 공항이 또 한번 폐쇄가 됐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있었고요. 또 9월 17일 홍콩의 망콧 그 태풍 망콧이 상륙해서 그때도 900편 정도의 비행기 결항이 됐는데 그런 때는 군수송기 안 뜹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귀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섬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판에서 우리나라로 군수송기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괌까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는 곳까지 이제 옮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부득이하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송기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지옥 같은 사이판에서 누구든지 먼저 나오고 싶을 텐데 군수송기를 누가 먼저 탈 거냐 이 탑승 순서를 놓고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 많이들 보셨잖아요. 누가 먼저 구명보트에 승선할 것인가 그 순번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또 이제 뭐 먼저 이제 살려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도 이제 영화 속에선 보이고 근데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빨리 나와야 할 절박성이 다 있는 거예요. 젊은 학생 20대 건장한 청년인데 왜 먼저 타? 마지막에 나와야지. 근데 그 친구들은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빨리 와서 학사 과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저 수강 그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다음 학기에 한번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절반 정도 중간고사가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저마다 다 절박하지 않은 상황은 없는 거죠. 예. 근데 군수송기의 자리는 80석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 고령자, 부상자 본인만 탑승시켜줬고요. 영유아,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1명까지만 탑승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긁혀서 상처가 났는데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예. 혹시 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예. 특히 이런 상황이 있으면 패닉이 되거든요. 의료 서비스 못 받잖아요. 며칠 있으면 어떻게 덧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유리 파편에 긁힌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저마다 절박했는데 좀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탑승을 한 것 같으니 예. 혹시 오늘 좀 늦게 돌아오는 분들도 여기에서 너무 좀 피해의식은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괌하고 사이판하고 사실 거리가 멀지 않은 멀지 걸로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이판을 얼마나 집중 강타를 했는지 이 태풍 위력, 위투의 위력이 정말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복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잠시 후 한 1시간 40분 후 오전 10시죠.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발 당한 사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요? 순차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안별로 하나요? 일단은 지금 대중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김부선 씨와의 문제죠. 뭐 여배우와 스캔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그것도 이제 고발이 들어갔는데 예. 사실 그 부분보다 오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친형 그 이재선 씨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예.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사실 저번에 그 이재명 지사의 사무실과 이재명 지사의 신체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압수수색의 그 범죄 대상이 그 말씀드렸던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요. 또 그 외에 또 추가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건 과거 이제 본인이 구단주였던 성남 FC에 대기업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한 160억 원 정도를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거든요. 예. 특가법상 그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금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형 정신병 강제 입원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지만 한 번 소환으로 끝날 상황은 지금 일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그날 다 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1,300만이 넘는 도민들의 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자. 그리고 대부분은 뭐 제가 관계 없거나 뭐 문제 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 털어야죠 이번에. 예. 네, 뭐 어느 정도 결의에 찬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경찰도 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이 이번에 조사를 네네. 담당해요? 지금 이거 백성웅 변호사가 이제 전문인 부분인데 국내의 5대 대형 로펌 안에 들어가는 화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예. 이재명 지사가. 예. 근데 또 경찰 입장에선 창과 방패니까 예. 뭔가 이제 최대한 고발 들어온 사안 중에 수상적인 것들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뭔가 혐의를 이제 입증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 거죠. 근데 여기서 허술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출신의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특채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분들을 4분을 투입했다고 해요. 4명이나요? 예, 한 사건에 변호사 출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이 4명이 투입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네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강력범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또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 있으면서도 법적 문제 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라도 이제 혹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차기 대권 주자를 이제 조사하는 사안입니다. 경찰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지사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한 차례 조사 통해 모든 의혹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경찰 출석하는 분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뭐 하루에 끝낸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서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 특채된 경찰 4명을 투입한다는 건 예. 지금 무언가 경찰도 많은 걸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 예. 법리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건 기본적인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법리 다툼이 벌어질 때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사무실이나 이재명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꽤 유의미한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라고 지금 일단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무언가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호사 4명이나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 지사 입장에서도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그러니까 화우가 사실 5대 로펌 중에서도 형사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법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사는 아까 별일 아니고 다 털어버리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 지사가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조사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이 한 팀에서 조사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전 적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한 경찰서에 한 명도 잘 없는데 모아서 한다라는 거는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SNS 활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SNS에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글을 또 남겼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이 촛불 정부 경찰이 맞느냐 이러면서 경찰에 대한 글을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대한 불신, 경찰이 나한테 왜 이러는가 하는 이제 좀 이제 반발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보면서 고민이 되는 게, 이 야당 출신의 광역도지사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정치 수사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의 여당 소속의 광역지자체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또 음모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촛불 정권의 경찰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경찰에게 1차적인 비판의 화살을 날렸지만 그 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모론 아까 얘기 이미 했었습니다. 배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경찰의 배후가 누구일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당의 그럼 실권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사인데 결국은 여당과 또 맞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여야 관계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도 아니고요. 참 묘한 지점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탄압으로 규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오늘 하루에 털 수는 없다는 건 아까 백승구 변호사가 명확히 말씀했고, 또 하나 오늘 조사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해경군 김씨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조폭연루설 지상파가 보도했던 문제도 있고요. 이 김부선 스캔들은 여기서 또 논외고요. 그쪽은 또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다소 이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그때그때 해결하셨어야 됐을 걸 미뤄 오다가 지금 1,300만 도민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조기에 빨리 터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한 팀에 있다 그러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재명 지사 지난 압수수색 이후에요,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가로서의 자신감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는 나중에 봐야죠. 뭐 경찰이 지금 하는 태도로 보면 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법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만. 목소리에 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포토라인 앞에서 뭐 입장을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경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지금 일단은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마지막에 되게 묘한 게,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법리상으로 보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A라는 사실관계가 경찰과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친형의 정신병 강제보험 관련해서 이 사안을 경찰은 직권남용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거는 그 당시에 시도지사의 권한이었고 권한 범위 내의 행동이었고 본인은 실제로 거기에 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 가지고 다른 지금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지금 법리상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거로 돌아가면 변호사 4명이나 경찰에서 변호사 출신 4명이나 투입한다는 거, 결국은 이번 지금 수사 과정에서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될 부분은 결국 법리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에서도 이 사실관계가 이 법에 적용돼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리 공방으로 가는 조사가 되면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군요. 경찰서 밖에서는 또 장외전도 예상이 네. 됩니다. 이재명 지사 또 열성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과 밖에서 집회를 신고했어요. 잘 보시면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두할 때 예. 밖에서 이제 어떤 그 여성분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하는데 당시에 강윤석 변호사가 말리면서 예. 자, 언급하지 마라, 대응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그동안은 김부선 씨가 주로 화면에 모습을 나타낼 때 이 경찰의 뭐 포토라인에 설 때 이럴 때 상당히 좀 이제 격하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시위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마 들어갈 때는 예. 둘로 나뉘어서 맞불 집회가 거의 만들어진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친 이재명 집회, 반 이재명 집회. 근데 반 이재명 집회 안에는 또 두 개로 갈라져요. 보수 단체들이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가 너무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또 앞장섰던 면이 있지 않느냐. 예. 그 당시에 당시 야권에서는 사이다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갈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재명 지사 반대 쪽은 복잡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무고하다. 이재명 지사는 죄가 있다. 예. 이 양쪽 집회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힘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하고 한쪽에서는 사퇴하라 이런 그럴 얘기가 가능성이 높죠.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인데 오늘 10시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요. 병역 특례 봉사활동의 증빙 서류를 조작을 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이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허위 증명을 했다. 화면을 보세요. 본인이 봉사활동했다고 낸 서류에 보면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설주의보로 눈이 저렇게 왔어요. 그다음 1월 3일 날 봉사활동 사진이고 1월 6일 사진인데 구름의 위치 똑같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같은 사진을 같은 날이에요, 저게. 근데 1월 3일, 4일, 5일, 6일, 8일, 9일 뭐 하루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뭐 일주일치를 했다고 증빙 서류를 낸 겁니다. 네, 장현수 선수의 경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맞습니다. 받았었는데요. 이 대체 복무를 하고 또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봉사 활동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허위 사실이죠. 증빙을 한다고 자신이 이제 봉사 활동을 했던 사진들을 제출했는데 예. 이 하태경 의원이 매의 눈으로 저걸 잡아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매일 모교에 가서 모교에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제 축구 지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뭐 프로 선수 입장에서 국가대표 입장에서 큰 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개월 동안 196시간을 채우는데 저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교의 후배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예. 사진을 보니까 복장이 똑같아요. 그럼 트레이닝복이 똑같을 수는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잘 보면 뭐 눈이 온 날도 있고 등등등 한데 구름의 위치가 똑같아서 예. 한날 한시에 찍은 사진들을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붙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 아니냐, 예. 허위 아니냐. 지금 사진이 허위라는 거는 거의 장 선수 본인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하루 가서 훈련하고 일주일 했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예. 매일 갔는데 매일 사진을 찍지 못해서 한날 찍은 사진들을 매일 한 것으로 증빙을 했을 뿐 그렇군요. 저는 이 의무를 다했습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확인하면 나오겠죠. 그렇네요. 예, 이게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 예. 올해도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훈훈하게 병역 특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는 정말 큰 고비를 넘겼고요. 예. 하지만 열심히 뛴 모습에 국민들은 병역 특례 아깝지 않다. 박수 쳐줬는데 예. 야구는 맹비판을 받고 있고 맞습니다. 받았단 말이에요. 손동료 감독 국감에서 고초당하는 모습 예. 엊그제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장 선수의 이런 행위는 예. 병역 특례에 돌입한 수많은 동료들을 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나쁜 행위다. 예.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뭐 단순히 그냥
군 면제 딱 받고 그냥 끝나는 줄 네. 알았는데 네. 봉사 기간을 다 채워야지 된다면서요? 몰랐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군 면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 면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군 군에 면제가 가지 아니고 않고 밖에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걸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544시간의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제 본인이 잘하는 전문 분야. 그러니까 지금 장현수 선수도 본인의 모교에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예. 이런 걸로 이제 봉사활동을 보통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이 이제 해외에서 뛰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 그 경우에만 이제 절반으로 줄여주는 거고요. 지금 장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아까 최근평가 말한 것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서 가르쳤는데 사진을 미처 찍지 못해서 하루에 찍은 걸 몰아서 냈을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대체복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봉사활동 관련해서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저 봉사활동이라는 게 또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귀찮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소위 잘 나가는 프로축구 선수라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현 선수로 촉발된 것이 다른 선수들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일을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68일 네. 정도를 근데 8시간 봉사 네. 활동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럴 쉽지 텐데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